많이 올랐다지만 실적이 그 많이 오른 것보다 더 좋아서요. 저는 이들 기업이 올해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독감 백신은 사실은 좀 취약계층들만 우선적으로 맞았죠. 그래도 필요한 양이 연간 10억 도즈였거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는데 이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1편에서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모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구원님,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도 곧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시작을 많이 한 상황인데 이 치료제 개발을 두고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치료제 시장 메리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독감 백신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다 독감 안 걸리는 게 아니듯이 치료제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가 충분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치료제하고 백신은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인데 결국은 백신을 많이 맞으면 집단 면역 형성이 돼서 뭐 더 이상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사라진다면 치료제가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집단 면역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는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점에서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는 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치료제는 독감 바이러스의 타미플루 같은 거죠. 5일만 복용을 하면 어쨌든 뭐 바이러스를 딱 클리어런스 시키는 그런.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미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뭐 렘데시비르나 또는 리제레논, 일라이렐리 항체 치료제나 아까는 좀 투여 방식이 정맥 주사 뭐 1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렘데시비르는 케미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사제인 거고 이게 주로 중증에도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당신 걸렸어 그러면은 그냥 3, 4일만 먹으면 되는 약 이런 약이 아직은 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약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경제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출시를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네. 여기도 물린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진단 키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 몇 달 넘게 계속 지금 그냥 하락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있어서 이 키트 관련 그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확 올랐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많이 올랐다지만 실적이 그 많이 오른 것보다 더 좋아서요. 밸류에이션은 시젠 같은 경우 6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21년도 추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2019년도에 시젠이 1,200억 매출했거든요. 근데 아마 2020년도 제 추정은 한 1.2조는 정말 무난할 정도로 10배네. 10배가 뭐 영업이익은 사실 레버리지 효과 나오니까 3,400% 증가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주가가 왜 그렇게 계속 하락했죠?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 딱 그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이자가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 시장에서는 그냥 백신의 반대말은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도록 전파력이 빨라요. 이게 연구마다 그 수치는 다르지만 일단은 무증상 감염자가 30% 이상은 된대요. 근데 정말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대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죠. 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분들은 본인이 걸린지 모르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고위험 환자군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죠.
미국 CDC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감염자의 60% 가까이가 무증상 감염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당연히 백신이 필요하지만 이 백신과 보완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젊고 무증상자이신 분들을 계속 걸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이런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구치소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는 항상 주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백신을 맞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진단을 많이 할수록 어쨌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실 정부에서 놀라서 이 기간을 막 연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단과 백신은 반대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면서 방역을 어떻게 보면은 잘 할 수 있게 하는, 분명히 실적들은 좋을 거예요. 근데 예, 그냥 시장에서는 좀 너무 백신 나오면 뭐 코로나 끝 종식 아니야? 그러면 CJ는 옛날처럼 뭐 1,000억 매출 올리는 회사가 될 거라고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유지되거나 뭐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은 급격하게 아니겠죠. 네. 그리고 변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변이가 나와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진단은 그냥 정말 되게 금방 나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전 진단 기업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조금 저점 매수를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거 이미 늦었다. 차라리 위탁 생산하는 게 실익이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저는 근데 백신은 자체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한 백신 주권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백신을 원료부터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조 시설을 좀 대규모로 보유할 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에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과 연계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탁 생산은 저는 이들 기업이 올해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지금 파이자 모더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에 J&J가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하면서 이번 주에 EUA 신청서 낸다고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EMA에서 조건부 판매 허가 받았고요. 노바백스도 뭐 89.3%라는 놀라운 예방 효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여러분, 그냥 독감 백신은 사실은 좀 취약계층들만 우선적으로 맞았죠. 그래도 필요한 양이 연간 글로벌리 WHO가 조달받는 물량이 10억 도즈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어떤 것들은, 그리고 1월 초에 모더나사가 이제 드디어 지속력, 이 백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아주 간단한 브리프한 논문을 냈어요. 예, 일단은 3개월. 투여한 사람이 3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중화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봤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한 게 연령대별로 이거를 좀 분석을 따로따로 했어요. 18세에서 55세, 56세에서 70세, 71세 이상. 근데 사실 3개월까지는 이 젊은 층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71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게 떨어졌어요, 확실히. 이거를 6개월 추가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분들은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9개월에 한 번이든, 나중에 이제 데이터들, 장기 데이터들이 나오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말이 쉬워서 몇 억 도우지예요. 지금 이거 물량 못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쇼티지는, 엄청난 생산시설의 쇼티지는 분명한데
백신 공장인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공장이 있는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계약도 체결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저희 섹터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계약도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오고 뭐 이거 되는 거 맞느냐 약간 이런 의심들도 있으시고 그동안 좀 주가 재미가 없었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근데 중요한 대전제는 사실 저도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지에서 잡으시면 항상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제약바이오는 특히 좋아요. 거꾸로라 하면 빠지는 날 사시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많이 주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시면 이런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업,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작년 코로나 19의 최대 수혜주는 진단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배. 근데 저는 올해 그렇게 물론 1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코로나 19으로 그건 백신 기업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쇼티지, 생산시설의 쇼티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연구원님 지금 담당하시는 섹터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을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뭔가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뭐 싶으신 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생산 기업들, 그래서 이제 녹십자나 아마 1분기 3월 말에서 4월 초쯤 상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이 없이 제약바이오 R&D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지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기업 중에서 상위제약사로는 저는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으로는 얼마 전에 SYK저의 임상 2상 유효성 입증이 실패하면서 주가 많이 조정받았는데요. 오스코텍이나 또는 제넥신,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 레고캠,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올해 R&D 성과 참 좋을 거라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앱클론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최종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유익한 정보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저희가 드린 질문은 백신 접종 시작한 상황에서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치료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여쭤봤는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백신 개발과 위탁 생산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이 쇼티지를 맡고 있어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모시고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들어봤어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성공 투자하시라고.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기본에 충실을 하시고 뭐 옆에서 사실 뭐 게임스탑과 같은 주식 보유한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시거든요. 주식은 여러분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유용한 정보 하나TV에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